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시작됐습니다. 최인현입니다. 약속대로 이틀간에 걸친 FOMC 회의 결과 들고 제가 들어왔는데요. 연준이 연내 테이퍼링을 실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군요. 일단 매달 한 100억 불 정도 규모를 줄여나가겠다. 새해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규모는 상당히 적었다는 평가, 그리고 불확실성은 테이퍼링이 일단은 시작됐기 때문에 제거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을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미국의 경제 여건이 탄탄하다라는 것을 방증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이 모든 호재를 안고 급등해버렸는데요. 다우와 S&P 500은 신기록을 쓸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다우는 하루 만에 300포인트나 당겼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 장이죠. 어제까지 슬금슬금 올라오긴 했었는데 어제는 기관 매수가 없었다면 조금 추가적인 반등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매도로 돌아서는 것을 어제 확인했기에 오늘 테이퍼링 이슈가 난 이후에 뉴욕 증시는 올랐지만 외국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선현물 모두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문제는 뉴욕 증시 올라서 우리도 2천 정도 욕심을 부려볼 수도 있겠지만 환율 부담입니다. 원엔 환율이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달러와 강세로 인해서 엔달러가 5년 2개월 만에 104엔대 들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환율에 민감한 업종인 자동차주가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핫 이슈가 될 텐데요. 어제 통상임금 이슈 때문에 상승하다가 지지부진하게 끝나버렸죠. 자동차주는 이래저래 조금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증시의 상승폭, 그리고 자동차주의 움직임 오늘 키워드가 되겠네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미 연준의 5년 만에 양적 완화 축소 결정에 따라 오늘 특별히 환시장 분석을 잠시 후에 해보는 그런 특별한 이슈 진단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먼저 전일장, 우리장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문제에 기대되는 오늘장 모습, 전문가들은 뭐라고 예측했을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리뷰 앤 프리뷰 시간이에요. 자, 전일장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최희승 차장님은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매도로 돌아서고 장중 매도로 전환하면서 중공업주, 그러니까 자동차와 기계 쪽이 울상이었다 하셨습니다. 정영훈 팀장님은 FOMC 회의 직전이었죠. 결과 앞둔 소강 상태였다 하셨고, 김혜란 연구원님은 비책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수세가 2천억 정도 유입이 되면서 중형주, 대형주 위주, 큰 종목 위주로 상승이 나왔다 하셨습니다. 네, 생각해보니 코스닥은 전일까지도 나흘 연속 하락했었죠. 김영겸 팀장님은 경기 민감업종의 반등이 두드러졌다 하셨고, 안상현 대리님은 FOMC 회의 발표 직전 투자 심리가 조금은 약화된 시장이었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은 뭐라고 하셨을지 오늘장 프리뷰가 더 기대가 됩니다. 먼저 최희승 차장님, 테이퍼링은 최고의 시나리오라고까지 평가 내려주셨고요. 국내 증시 외국인들의 반응이 주목된다라고 의견 주셨네요. 정영훈 팀장님은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연내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은 사라졌고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온다면 추세까지 위쪽으로 돌릴 수 있겠다. 욕심을 많이 부려보셨네요. 김혜란 연구원님은 테이퍼링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반등이 기대되는 장이다 하셨습니다. 김영겸 팀장님은 FOMC 연내 테이퍼링 발표 이후에 외국인들 수급이 역시 중요하겠다. 최희승 차장님과 비슷한 의견 내셨고요. 안상현 대리님은 테이퍼링에도 견주한 미국 시장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무엇보다 우리 장만 따지자면 엔화 추가적인 가치 하락에 따른 상승폭의 제한이 아쉽지만 예상이 된다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동부증권 마포지점으로 가서 김현겸 주식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연내 테이퍼링 결국 단행되고 말았는데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연내 테이퍼링을 두고 최상이었다 이렇게까지 평가가 나왔는데 엔저 부담 때문에 상승폭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추가로 있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 들어보죠. 예, FOMC 회의는 굉장히 적절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중요한 점은 우리 시장이겠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에서 가장 주축을 이루고 있는 IT와 자동차 업종에서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IT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분기 가이던스가 10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하로 가이던스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자동차 업종은 다들 아시다시피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크게 상승폭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크게 올랐지만 자동차 업종의 종목들은 큰 폭의 하락을 했죠. 포드 자동차는 6% 이상 하락을 했고요. 제네럴 모터스 역시 하락을 했는데 내년에 그 자동차의 전망치가 좋지 않게 예상이 되면서 그에 따른
하락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우리 시장에 역시 자동차 업종에 적용을 받을 것이고, 또한 테이퍼링, FOMC 회의 이후에 지금 엔달러가 104엔 돌파했죠. 이건 역시 자동차 업종이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쪽이고요. 또한 어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판관비 증가가 또 부담이 또 예상이 되는 섹터가 자동차나 철강, 조선 업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동차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에 다 걸리는 그런 상황이라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는 우리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지수의 상승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 두 주력 업종에서 매기가 없다면 그럼 반대급부로 어느 업종이 많이 오를 수 있는지 일단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거기에 있어서는 은행 업종이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업종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시그널이 분명히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은행 업종의 이익치가 내년에 엄청 크게 증가한다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뭐 신한지주나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어저께 3-4% 이상 상승을 했죠. 관련된 뭐 우리금융이나 KB금융 역시 상승을 했지만 차트 모양이나 여러 가지 수급 여건이나 봤을 때는 신한지주나 하나금융지주가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오늘 역시 이런 두 주력 업종이 힘을 쓰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상대적인 반대급부를 최근에 수급이나 차트 모양이 우수한 은행 업종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종목별, 업종별, 종목별 대응을 하는 그런 장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모든 업종이 가는 시장이 아니라 이제 이런 선별적인 특화된 그런 업종이 갈 수 있다는 점에 좀 착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심리가 안정을 찾은다면 오히려 코스닥이 반등폭이 좀 더 세일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것이나 아니면 관심 있는 것들, 좀 작은 주식들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엔저 부담 때문에 자동차주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셨고, 오히려 뜰만한 업종으로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만한, 그리고 어제 이미 조금 상승세가 많이 나온 은행 섹터를 꼽아주셨는데, 그러면 자동차주는 오늘 만약에 시장이 조금 올라서 같이 좀 연동돼 반등이 나온다면 반등 시 비중을 줄이라고 말씀하시겠네요? 아니요, 그런 관점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자동차 업종은 중장기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신차 사이클 5년 만에 나오는 신차 사이클로 접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터키 공장, 중국 공장 내년에 증설이 완료돼서 캐파가 늘어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은 계속해서 양호하게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미국 자동차 시장의 캐파의 문제, 그다음에 엔달러의 문제, 그다음에 내부적인 판관비 증가의 문제가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장기로 보시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물론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되겠지만, 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방법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에는 자동차주 투자 호흡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조금 바뀔 텐데, 결과적으로 증시가 좀 오를 때 자동차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죠? 예,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동차주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부담 속에 덜하겠지만 은행 업종이 선전하지 않을까, 타픽 업적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마포지점 김영겸 주식팀장님과 함께해봤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 연준이 결국 연내 테이퍼링을 결정했습니다. 100억 달러 규모로 새해부터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인데요. 가장 민감하고도 민감한,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 나온 자동차주에도 타격을 줄 법한 이슈,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 특별히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기 위해 오늘 전문가 특별히 전화 연결 마련했는데요. NH 농협선물에 계시는 이진우 센터장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센터장님께 개인적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 연내 테이퍼링 결정에 깜짝 놀라진 않으셨는지, 예상하고 계셨는지요? 뉴욕 증시가 폭등했더라고요. 네.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팟캐스트 방송 진행하는 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12월 달에, 테이퍼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12월은 아니고, 내년 1월이나 3월 정도 아니겠는가 했는데요.
이번 12월 FOMC 이전에 너무 미국 지표가 너무나 좋았다는 점, 뭐 그렇게 좋을 수 없는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헤드라인 지표가 너무 좋게 계속 나오는 부분이나, 뭐 연준 지난 1년 동안 지난 5월 이후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연준의 테이퍼 온 오프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과연 이 양적 완화를 언제 줄이고 얼마나 줄이느냐 그 시작하는 시점과 규모에 이제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계속해서 연준은 시장과 엇박자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지난 9월에 시작하지 않겠는가 했던 부분을 그때는 테이퍼링 결정을 갖다가 연기함으로써 또 시장의 전망과 엇박자를 냈는데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어제 시장의 반응입니다. 혹시 에리나 앵커님, 제가 지금 급하게 보내드린 차트를 좀 볼 수가 있을까요? 화면에서. 화면에 한번 이렇게 네, 좋습니다. 뉴욕 증시 지금 일간 차트를 보시면은, 어제 지금 S&P, 뭐 다우지수보다는 S&P로 쫓아가는 게 낫겠습니다. 어제 1.66%, 포인트로는 거의 30포인트 가까운 급등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것은, 그 다음에 이 일간 차트 다음에 다음 10분짜리 차트를 한번 봐주시죠. 10분짜리 차트를 넘겨주시면은, 어제, 그래요. 지금 저기서, 급등세가 나오기 전에 조금 이렇게 흘러내린 듯한 모습이 FOMC 성명서 발표 직후의 증시의 반응입니다. 그 아래쪽에 이렇게 거래량 부분들을 보신다고는 하면은, 저는 여기서 좀 이렇게 위험스러운 발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저 정도 거래량이라면은 연준으로서는 얼마든지 시장을 어떻게 돌려세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들 그동안에, 연준이 테이퍼링에 진입한다면은 그만큼 유동성이 줄어든다 하는 측면에서는 증시는 좀 이렇게 조정을 받을 그런 국면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저렇게 땡겼다 하는 얘기죠.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5년 만에 연준이 그 정책 방향을 크게 돌리면서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가 자산 시장 갖다가 꺼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돌려 세웠다는 부분이죠.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 큰 그림의 주간 차트를 한번 봐주신다면은 차트 한번 넘겨주시면 좋겠네요. 주간 차트로 보신다면은 여전히 저렇게 우상향 채널의 지금 상단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 우상향 채널의 상단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위로 올라가니까 지금 더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래쪽에 기술적 지표를 보신다면은 뭐 거래량은 과거 이렇게 활발하게 거래가 될 때 비해서는 지금 뭐 거래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증시의 문제입니다. 뭐 MACD나 RSI 같은 기술적 지표들도 지금 과매수 국면이죠. 자, 그래서 뭐 이 차트에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우리 시장도 오늘은 야간 선물 마감했던 지수로 보더라도 뭐 한 1990이나 2000까지도 장중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겠습니다만 이 단기적인 일단은 안도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제 시장의 흐름을 갖다가 과연 이렇게 계속 어떤 버블을 향한 장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단기 랠리는 즐길 수는 있겠다 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인데 이제 지금 에리나 앵커께서 이제 저하고 연결했던 거는 이제 환율 부분이겠는데요. 달러 엔 차트 한번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달러 엔 차트를 한번 넘겨봐 주신다면은 뒷부분에 달러 엔 차트를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네, 지금 저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오늘 현재 아시아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104.30 근처에서 104.30엔 근처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기술적으로 우하향하는 저 추세선 저항 그리고 피보나치 이렇게 조정 비율도 꺼놓았습니다만 지난 봄에 한 103엔대 초반에서 막혔던 이 달러엔이 결국 저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뭐 한 105엔 좀 더 이렇게 랠리가 붙으면 110엔까지 가겠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엔화 약세는 조금 더 이제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 유로 달러도 마찬가지고 유로도 약세를 보이고 해서 전반적인 달러 강세 흐름은 이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밤사이 NDF 시세가 지금 뭐 1056은 50전 정도라면은 전일 대비 플러스 3원 정도인데요. 실제 시장이 열렸을 때 전일 대비 3원 정도의 상승폭이라도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환율이 도저히 오르기 힘든 그런 국면이고요. 수급 자체가 이미 N1 환율은 이제 오늘 개장가가 저렇게 뭐 한 2, 3원이라도 높게 시작한다면은 100엔당 1010원은 유지하겠습니다만 네, 뒤에 N1 차트도 잘 보여주셨는데 저렇게 지금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는 저 N1 환율의 하락 속도가 지금
우리 국내 자동차 철강 업계들의 이제 부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저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100엔당 950원 근처까지도 갔었습니다만 그 당시 달러원 환율은 900원, 엔원 환율 한 745원 저 정도에서도 무역 수지 흑자 내고 수출되고 했던 거는 지금과 달리 글로벌 경기가 지금보다는 훨씬 좋았고 즉 글로벌 총수요가 그때는 살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 물건이 팔릴 수 있었다는 측면인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저렇게 엔원 환율의 급격한 하락 속도가 이제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뭐 정시 분위기는 세계 정시가 올랐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환율과 관련해서는 이제 브라질 헤아라라든지 인도네시아 루피아 같은 이머징 통화들이 연준의 테이퍼링 실시 이후에 아무래도 그런 이머징 통화들의 약세가 좀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나가야겠네요. 제가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니다. 2,000포인트 단기 랠리는 가능한데 일단은 엔저가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유동성 측면에서 달러와 강세라는 측면은 조금 우리한테 불리할 수가 있고 앞서서 자동차 얘기도 조금 나왔었는데 어쨌든 환율이 조금 민감한 수출주의 경우에는 또 원엔의 추가 하락, 엔저의 탄력이 붙는다면 또 역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국내 증시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국내 증시요? 네. 일단 뭐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강하게 좀 이렇게 매수세를 보여줘야 되겠죠. 뭐 우리가 억울하지만 인정해야 되는 것은 외국인 팔 때 주가 빠지고 외국인 살 때 지수는 무조건 올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또 이렇게 순매도를 보였던 외국인들 오늘 순매수를 보여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 관건이고요. 그리고 길게 보았을 때 오늘 제가 꼭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연준의 성명서 내용이나 그동안에 또 이른바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이름으로 해왔던 향후 금리에 대한 연준의 그 말로 계속 시장을 갖다가 달래는 모습에 있어서 이제 실업률이 6.5% 아래로 떨어져도 그래도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 즉 계속해서 이들의 그 원칙은 막 변하고 있는데 시장에다가 던지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우리 연준은 어떻게 하든 시장을 떠받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인데요. 이것이 이제 과연 시장에 얼마나 진정성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차트를 갖다가 그렇게 장황하게 보여드렸던 이유는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전통적인 기술적 분석으로 따지자면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글로벌 경기에 따르자면은 분명 고점이고 과매수 국면을 하는 얘기죠.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연준은 어떻게 하든 이제 양적 완화도 줄이는 와중에도 제로금리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뭐 등등을 얘기를 하면서 이 자산 시장을 떠받치려고 하는 이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어제 시장을 갖다가 그렇게 돌려세움으로써 연준의 어떤 시장 장악력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만 자, 이 부분이 이제 진정 빅버블, 슈퍼버블의 장사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연준의 이러한 노력이 결국은 한계를 보이면서 좀 더 이 랠리가 길게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차트가 시사하는 대로 또 이렇게 조정으로 접어들어야 되는 국면인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쫓아가셔야 되는 그런 장이란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뭐 코스피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 1950이나 1960은 당분간 단단하게 이렇게 지지력을 보여줄 그런 구간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공허한 이유는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들고 계시는 코스피 내의 종목이나 좀 더 많이 들고 계시는 코스닥 종목들이 개별적으로는 이 지수의 반등만큼 투자자 여러분들을 갖다가 흡족하게 못하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인다는 부분입니다. 연준 너무 믿지 마시고요. 지금까지는 시장을 갖다 이렇게 마음껏 주물러 왔습니다. 주물러 왔는데 그리고 일단 그들의 말과 정책 방향이 통화 정책이 왔다 갔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이고 어제 또 시장이 안도를 줬던 것은 이러다가 또 필요하면은 또 양적 완화를 늘릴 수도 있다고 했는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가겠다는 것인데요. 뭐 워낙 짧은 시간이라서 스탠리 피셔가 뭐 차기 연준 부의장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지금 이 연준의 액션은 봐서는 연준 자체적으로는 스탠리 피셔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낍니다. 뭐 길게 말씀드리기는 한데요. 뭐 그런 측면 어쨌거나 뭐 불확실성이 하나 줄어들었다 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겠습니다만 계속 드리는 말씀은 어제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어제보다는 좀 더 미국채 수익률은 좀 더 올랐어야 하는 것이고 달러는 좀 더 강세를 보였어야 하고 주식은 조금 부담스러워했어야 합니다만 그렇지 못하다 하는 측면은 과연 이것이 시장에 합의된 어떤 컨센서스로 가는 랠리인지
아니면 연준이 이 와중에 지금 이 열번장에서 개입을 통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장인지 조금만 더 이렇게 며칠 더 시장 흐름을 보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달러 강세는 글로벌 달러 강세는 분명합니다. 그것을 서울 우리 외환시장에서 쫓아가지 못할 만큼 너무 달러가 많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 원화의 상대적 강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네. 일단 불확실성 하나 제거된 거는 좋지만 이 간밤의 급등이 앞으로 추세까지 정말 연결이 될런지 너무 심하게 유연한 연준 정책 그 의지 속에 그래서 일단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장 외국인들 수급이 좀 관건이다.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NH농협선물 이진우 센터장님과 함께 해봤는데 어렵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개장 3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전일장 수급 특징주 짧고 굵게 한번 살펴보죠.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급표 아주 간략히만 보고 추가적인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매도로 돌아섰던 전일장이었는데 수급 특징주 한번 볼까요? 네,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는요, SKT를 역시 샀고요. LG전자도 SKT처럼 이틀 연속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나금융주주 어제 4% 떴었는데 역시 외국인들은 하나금융주주에 큰 매수세를 보였고요. 삼성화재, 동부화재까지 손보사까지 같이 사면서 금융주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많이 받은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기관은 현대차, 기아차 같이 샀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는 베스트5 가운데 자동차는 없었는데 말이죠.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순매수 종목 확인해보죠. 외국인들은 CJ E&M을 가장 많이 샀습니다.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죠. 어제 연기금이 대량 팔고 떠났던 게임 포기설까지 있었던 CJ E&M인데 말이죠. 그래도 마이너스 9%대에서 낙폭 크게 못 줄였던 CJ E&M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밑에서 받아갔고요. CJ 오쇼핑 같이 샀고 이제 GS 홈쇼핑도 관심이 같이 생겼나 봅니다. 기관은 바이로메드 그리고 유상증자 성공리에 마친 포스코 ICT 샀습니다. 낙폭 과대한 SK 브로드밴드도 끌어올렸고 여성 호르몬제 관련해서 미국 수출까지 노리고 있는 내추럴 엔도텍도 솔브레인과 같이 샀네요. 네, 오늘의 시간 관계상 금융주 가운데 하나금융주주 한 종목 정도만 얘기 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현대차도 좀 여쭤봐야겠네요. 분위기상. 네, 하나금융주주 같은 경우는 기관이 이틀 연속 순매수를 나타냈는데요. 최근에 이제 순이자 마진 1.9%를 저점으로 회복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비이자 이익의 변동성이 있긴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비이자 이익은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원화 절상은 하나금융주주의 이익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원화 절상 시에 이익 성장폭은 커질 전망이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 높은 성장력을 이제 보유하고 보이고 있는데 올해 대출 성장은 6%를 상회한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성장 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대출 성장은 시중은행 중에서 제일 높은 6% 이상이 가능할 전망이고요. 대손 비용은 2013년 3분기부터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대손 비용률이 올해 이제 0.37%에서 내년에는 0.3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4천억 원 근접하는 분기별 순이익이 내년에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제 외환은행 인수 이후에 아직까지 시너지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비용 통제와 상품 공유 그리고 카드 통합 등 수익과 비용 시너지의 창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출 성장 그리고 낮은 대손율, 원화 절상 시 증가하는 비이자 이익을 기반으로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45,000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그리고 목표가 43,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현대차는 어떻습니까? 엔저 부담 속에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덜 올라도 중장기로는 괜찮다는 의견 앞서 있었는데 역시 그렇게 보시나요? 네, 기관이 11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냈는데 역시 4분기 판매가 지난 2분기 성수기 때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신차 효과도 말씀드렸지만 제네시스와 소나타 부분 여전히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14년 예상 기준 PBR 1배 수준 정도까지 주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가격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소나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현대차 미국 점유율 5% 수준보다 높은 8에서 9%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 상당히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신차 효과를 앞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신차 효과 때문에 중장기로 현대차 괜찮다 하셨고 하나금융지주도 오늘 목표가 43,000원 전고점까지 봐주셨습니다. 박성환 차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2월 19일 목요일 우리 장 개장했습니다. 2,000이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예, 1,997 정도는 보입니다. 1% 이상 갭상승하고 있는데 연내 테이퍼링 결정난 거 아시죠? 뉴욕 증시 급등했었고 우리 장도 2,000포인트 언저리에서 갭상승 멋지게 일단 출발은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관건이다라고 했었는데 외국인들은 또 오늘 아침 현선물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자세하게 출발 상황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 곁에는요, 한맥투자증권에서 구광식 부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상했던 대로 아주 강하게 출발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하고 코스닥 비교적 큰 폭으로 갭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특히 코스피 지수가 1996 정도에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4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역시 코스닥보다는 유가증권 시장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반적으로는 외국인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한 110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특히 최근 12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한 2조 가까이 순매도를 했습니다만은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 특히 연기금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대형주가 1%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형주가 0.8%, 그다음에 소형주 0.5%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IT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운송 이런 부분도 역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대형주들이 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28,000원 상승한 142만 9천원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좀 하락폭이 진행이 됐던 현대차도 오늘 1,000원 정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 포스코도 5,000원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승률을 좀 살펴보면은 셀트리온이 한 550원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 그동안 그 소비재 관련해서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였던 CJ 홈쇼핑은 한 2,500원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대로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3,000원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전반적으로 그 수급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는데요. 외국인들은 시초가 대비 매수세를 좀 늘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136억 정도를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소폭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130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연기금에서는 한 23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다만 금융투자, 증권사가 되겠습니다만은 한 150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외국인들은 선현물 다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투신권도 오래간만에 1,000억 살 정도로 기관이 총 2,000억 넘는 아주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었는데 기관도 쌍끌이 매수. 코스피는 1,990선대까지 완전히 회복을 해 있습니다. 2,000은 아직 안 보여주고 있어요. 코스닥도 490선 부근. 니케이 한번 보죠. 니케이가 전일에 2%대 급등했었잖아요. 약 일주일 내 최고의 상승폭이었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1.4% 추가 상승합니다. 니케이 이러면 다시 16,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5,809선 정도에서 개장을 했습니다. 우리 장보다 오히려 더 세게 출발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환시장 분석을 아주 상세하게 들었었는데 오늘 개장 어떻게 했을까요? IBK 투자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영계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내 테이퍼링 결정이 났는데 달러가 생각만큼은 강세를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화 강세가 또 상대적으로 조금 두드러져서 원달러가 오늘 얼마나 오를지 좀 궁금한데 NDF에서는 한 3원 이상 올랐더라고요. 어떻게 개장하고 있나요? 네, 간밤비 연준이 12월 FOMC를 통해 양적 완화 축소 결정을 내리면서 글로벌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은 현재 월간 850억 달러로 유지하고 있는 자산 매입 규모를 내년 1월부터 월 750억 달러로 100억 달러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최근 4개월간 9월을 제외하고 신규 취업자 수가 20만 명 선을 넘어섰고 실업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 7%까지 하락한 점, 부동산 시장 회복이 기대보다 빠르다는 점 등이 이번 결정을 가능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수주간 12월 FOMC를 앞둔 관망세로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했던 달러화는 FOMC 이후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유로 환율은 1.367달러대까지 하락했고 엔화는 달러당 104엔대를 상향 돌파했습니다. 최근 수주간 FOMC를 앞둔 관망세가 우세해지면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역시 좁은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어제도 원달러 환율은 거래량이 상당히 제한된 가운데 일부 수급 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일 대비 0.2원 상승해 1,051.3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은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 결정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밤역의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서울 외환시장 현물 종가 대비 3.45원 상승한 1056.5원에 최종 호가됐는데요. 테이퍼링 이슈가 워낙 오랫동안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해온 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받아들이는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금융당국 역시 지난 9월 이후 이와 관련된 각 시나리오별로 시장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두겠다고 언급해 환율 상승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50원대 중후반 레벨에서 주 거래 가격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일쯤 해서요, 우리 엔화는 향후에 어떤 흐름을 보일지 또 전망도 같이 들어볼 수 있는 기회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윤영교 연구원님의 환시장 분석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돌발 종목 한번 알아보죠. 이렇게 시장이 2,000포인트 부근까지 바짝 올라온 아침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저희가 꼭 한번 보려고 마음을 먹었더랬었죠. 첫 번째는 자동차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통상임금 이슈도 있었었고요. 어제 오르다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했던 자동차주. 엔저 부담도 제법 느낄 법한 구간인데 오늘 얼마나 시장 대비 또 아웃퍼폼 혹은 언더퍼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금융주예요. 오늘 앞서 나온 얘기 중에 자동차의 상승폭은 조금 시장 대비 떨어질 수 있어도 어제 한번 급등했었던 금융주 가운데 은행, 금융 지주회사들 이쪽 괜찮을 수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추가 상승하는 종목들이 금융주 가운데 눈에 띕니다. 자, 세 번째는요. SOL 지분 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진그룹주 재무 리스크 해소 기대감에 오늘 일제히 상승하는데 어제 대한항공이 한 5천억 정도 ABS 발행한다라는 소식에 이미 급등한 바 있는 일부 종목들이 오늘 추가 상승을 보이고 있을까요? 이렇게 세 부류의 돌발 종목군을 오늘 압구정으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 정승현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동차주 진짜 잘 보시는데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네. 아무래도 통상임금 문제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 들리면서 자동차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일단 시장의 관심 여러 부분들에서 자동차주 환율의 문제와 그리고 통상임금 문제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통상임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무래도 크게 최근에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소송 진행 자체가 결과가 2016년 정도에 1심, 2심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지금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통상임금 문제가 완벽하게 해소될 때까지는 시간적 괴리감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주가가 워낙 약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하락은 아마 이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단지 환율의 문제도 계속적으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엔화 약세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원화 강세도 지금 1,050원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일단 환율의 문제 때문에 지금 주가는 저는 대체적으로 지금의 환율 수준은 주가가 다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시장 환경 자체가 좀 더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일단 다음으로 언급드릴 금융주 어제 상승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밸류에이션 매력은 지금 현재 그 3대 금융사들 신한지주라든지 KB금융 이런 하나금융지주까지 보면 PBR 0.5에서 0.6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제가 내년부터 이 실적 개선의 여지가 있느냐 이 부분을 금융주로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아마 내년이 영업 환경 측면에서는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대형주 지금 외국인들의 일단 FOMC 결과가 일정 부분 좋게 나온 상황에서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라는 측면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을 때 금융주에 대한 그리고 대형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일단 내년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금융주는 아마 지금부터 주가 상승 모멘텀을 찾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내년에 정부에서 내수 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금융주에 대한 관심은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SOE 같은 경우에는 지분 한진과 관련된 케이스죠. SOL 주가는 오늘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만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SOE를 가지고 있는 지분 2조 3천억 가량을 매각을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한진칼 같은 경우에 주가가 어제도 상당히 급등을 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에서 5천억 정도의 자산 ABS 담보부 채권, 증권 담보부 채권을 발행을 하겠다. 증권 그 부분에 있어서 재무구조 개선 여지가 충분히 보였기 때문에 일단 어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SOL 지분까지 매각을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무적 리스크 해소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한진칼이라든지 한진그룹 전체적으로 일단 주가 자체는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융주도 괜찮지만 증권주도 2000포인트 회복은 눈앞에 두고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서요. 증권지 흐름 추가적으로 스튜디오에서 한번 얘기를 들어봤으면 싶고요. 삼성전자가 2%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좀 관심을 보이고 있을지 최근 이틀간은 기관 정도의 매수세만 받았었는데요. LG 이노텍도 오늘 같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사랑하고 있는 대형 IT주 역시 시장 올라오니까 반드시 속해 있네요. 그리고 시스타가 IU가 속해 있는 로엔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소속사를 옮긴다라고 하죠. 이제 더 정확히는 시스타가 속해 있는 그 소속사 자체를 로엔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이제 인수를 해가는 그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로엔 주가가 또 얼마나 급등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IT 부품주로 분류되는 종목 하나가 신규 상장했다는데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증권주, 대형 IT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장님. 예, 역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상승을 하면 일정 부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증권 업종은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 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좀 환경이 불확실성도 가미된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거래량 부진이라든가 거래 대금 미비 이런 등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일부 대형사 한두 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증권사들의 그 영업이익이 일단 제대로 못 나고 있고 대부분 또 적자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증권 업황도 부진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리테일 사업 부분에서 좀 수익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고요. 일부 대형사 같은 경우에는 IB 사업부에서 일정 부분 수익을 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금액 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테이퍼링 실시에 따른 일본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금융주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최근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또 단기에 많이 빠진 부분도 오늘 기술적 반등 정도의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증권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거래 대금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업황이 개선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좀 깔려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금감원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일부 구조조정이라든가 지점 통폐합 여러 가지 지금 자구책 노력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역시 시장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수익성 창출에는 일정 부분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증권주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부 대형주 중심으로 한 좀 접근도 좀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는 일부 그 대형주 이런 부분에 좀 한정한 그런 좀 매매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살펴볼 부분은 역시 그 대형 IT주인데요. 특히 삼성전자를 일단 기준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50만 원 언저리 갔다가 또 외국인들 물량 출회로 인해서 140만 원대 초반 또 밀리고요. 그러면 또 다시 일정 부분 반등하는 그런 패턴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상승한 143만 1,000원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주가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을 합니다만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이평을 놓고 본다면 60하고 21선 일정 부분 좀 매물이 쌓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 좀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 수급적인 측면도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된다면 역시 최근에 외국인들은 좀 파는 분위기고 이번 주 들어서는 또 오히려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최근에 기관 쪽 특히 연기금이라든가 투신권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일정 부분 좀 유입되고 있는 부분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게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뭐 맥쿼리라든가 클레어 레온의 이런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주가 지수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 여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뭐 삼성전자 대표적인 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T 또 주라 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보유하시는 전략 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오늘 2% 상승입니다만은 한 25,000원에서 좀 상승폭을 좀 늘려준다면 그때 한번 일정 부분 매수를 하셔도 현재 가격대는 부담이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 4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이상 또 달성할 것으로 거의 뭐 확실시 됩니다. 그렇다면 좀 긴 안목에서는 조정시마다 좀 물량을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로엔 엔터테인먼트는 오늘 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피인수에 따른 일부 그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부분도 역시 좀 오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시스타라든가 KOL이 소속되어 있는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지분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주가 흐름이 좀 양호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기술적 점검도 한번 같이 병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5% 상승한 17,400원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뭐 지분은 한 70%, 한 155억 원에 일단 취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오늘 뭐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만은 현재는 상당 부분 한 절반 가까이 좀 눌림목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급적인 측면은 역시 뭐 크게 좀 눈에 띄는 그런 매수 주체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기관은 오히려 좀 소폭 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개인하고 외국인은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 실적이 관건이어야지 이런 예를 들어 뭐 M&A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물론 이제 사업이 전체적으로 확장이 된다면 긴 안목에서는 일부 좀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요즘 특히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이 일부 대형사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역시 우리 실적에 대해서도 면밀한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은 오히려 한 5% 내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너무 또 아침에 시작한 거에 비해서는 너무 상승폭을 제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좀 보유를 하시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그런 기회를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 새롭게 접근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좀 더 좀 오늘보다는 좀 추이를 더 지켜보시면서 오히려 기술적으로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이 장대 음봉이 연속해서 2개 크게 출현했다는 부분은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매물대는 안 보입니다만은 이 고점 지난 10월 말하고 그 다음에 11월 중순경에 있었던 이 고점 부분이 계속해서 오늘도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 18,0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할 때 그때 오히려 새롭게 접근하는 그런 전략을 일단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밖에 뭐 앞서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IT 쪽에서 뭐 LG 이노텍이라든가 일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오늘도 일정 부분 좀 흐름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역시 단기에 많이 오른 부분이 좀 일정 부분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긴 안목에서는 역시 IT, 대형 IT에서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거 특히 조정시마다 일정 부분 그 비중을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은 좀 유효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SK 하이닉스는 뭐 보합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동안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기관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도 역시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을 좀 양쪽에서 좀 전반적으로 다 체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가격대에서 오히려 좀 소폭 조정을 받는다면 비중은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도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밖에 좀 오늘 좀 새롭게 나왔던 네. 이 종목은 역시 최근에 시장이 워낙 좀 불안한 감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의 이런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일부 종목 외에는 썩 그렇게 재밌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면 오늘 기가레인이 뭐 새롭게 이렇게 좀 상장을 했는데요. 현재 뭐 10%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좀 새롭게 진출하는 새롭게 상장되는 종목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뭐 하루 이틀 가지고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최소한 일주일 정도의 주가 흐름을 체크하신 다음에 좀 뭐 접근을 하셔도 그때 하셔도 늦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하이닉스는 그래도 오늘까지 사흘째 약세를 보이지만 매수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긍정적인 전략을 주셨는데 워낙 국민주고 또 최근에 하필 최고점에서 사신 분들도 아마 적지 않은 계실 것 같아서 하이닉스는 한번 더블 체크 의미에서 압구정에 계시는 정수영 과장님 의견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증설 검토 이후에 공급 과잉 우려가 다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하이닉스 다시 한번 전략 좀 들어보겠고요. 우리종금, 우리투자증권 대체재료 키운다라는 소식이 어제도 많이 올랐는데 오늘 아침도 벌써 4%대 오릅니다. CJENM 어제 게임 매각 아니다라고 부인했는데도 9%대 급락에서 크게 못 벗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래도 조금 반등을 보여주곤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이 오늘 기가레인뿐만 아니라 인트로메딕이라는 메딕 뭔가 좀 힌트가 되나요? 바이오 관련 종목도 상장을 했는데 이 종목도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우리종금부터 한번 살펴보죠. 정승영 과장님. 네. 하이닉스 사실 뭐 반도체의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들은 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반도체 업황이 좋을 때는 또 뭐 물량이 모자라서 공급을 못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시장이 좋아서 이렇게 증설을 하게 되면 또 공급 과잉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증설을 하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SK 하이닉스 뭐 업황에 대한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로 상당히 좋은 흐름 내고 있었는데 일단 시장이 지금 현재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증설에 대한 반도체 공급 과잉 효과로 인해서 빠지고 있다. 이 고점에 대한 사실 부담감 때문에 또 이유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당해 차익 실현 물량은 뭐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이 사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사왔던 모습들인데 다시 추가적인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적절한 고점에 대한 논란이 일부 해소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이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종금 아무래도 지금 NHN 농협과 그리고 KB 그리고 이제 상호펀드 3파전으로 우리 금융 지주에 대한 그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일단 뭐 우투증권 이 부분이 매각이 된 이후에 우리 종금에 대한 그 자회사 부각 여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뭐 어제 또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뭐 한 5% 이상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 매각 M&A 이슈는 뭐 주가의 재료로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뭐 오늘 사실 대체적으로 그 매각의 결정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재료 소진 이후에는 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 부분은 좀 더 유심히 주가를 관찰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상한가를 치고 오늘도 6% 이상 상승하는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국면까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CJENM 시장에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과연 이 게임 부분을 매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 때문에 어제 주가가 뭐 하한가까지 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게 루머다 특히나 뭐 공매도 세력들이 퍼뜨린 루머다라는 얘기들도 시장에 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뭐 관심은 크게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좋은 쪽이 아닌 좋지 않은 쪽으로 받고 있다라는 점 아마 어제 낙폭 과대로 인해서 뭐 단기적인 뭐 저가 매수 유입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공매도 세력에 한번 이렇게 노출된 기업들은 예전에 셀트리온도 그랬던 것처럼 이 공매도 세력이 주가를 좀 세게 망가뜨린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고, 일단 이 내용의 이슈들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게임 사업 부분을 매각을 할 것이다, 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논란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이슈의 논란의 핵에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이 확실히 끝날 때까지는 주가를 좀 더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신규 상장주가 있는데, 사실 워낙 요즘에 코스닥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이 별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일단 공모가는 6,000원이었고, 그리고 시초가는 6,700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거의 10% 다 빠지고 지금 현재 6,000원 공모가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코스닥의 좀 시장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관계로 공모주에 대한 매력도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요. 일단 인트로메딕 자체는 의료 장비 업체를 하는 회사인데, 일단 오늘 과연 공모가를 지켜낼런지 아니면 또 6,000원을 하회하면서 종가를 마감을 할런지 이 부분도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코스닥에 상장된 두 종목 모두 다 분위기는 별로 안 좋군요. 하이닉스 이렇게 빠지는 거는 당연한 매물이 출회되는 것이다. 역시 그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어제 코스닥이 나흘 연속 밀릴 때도 아주 화려했던 테마가 하나 있었죠. 풍력주였었는데요. 지멘스발 대규모 수주 기대감에 어제 상한가까지 갔었던 그런 현진 소재, 그리고 태웅, 동국 SNC 등 그런 풍력주들이 어제 물론 종가상은 약간 상승폭을 줄이면서 끝냈지만 오늘 추가 상승을 이뤄내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네페스 종목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삼성증권 쪽인가요? 상당히 안 좋은 부정적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회사 터치패널 쪽의 성장세가 아무래도 좀 별로인 것 같아서 내년 성장세가 주춤할 걸이라고 말하는 순간 오늘 거의 신저가에서 더 밀리면 안 되는 자리 9%대 추가 급락을 하면서 신저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벽상건설이 최근에 이거 아키드 컨소시엄이라는 게 중동 자본이 맞나 논란 속에 급락을 했었었는데 어제 약간 반등, 그리고 오늘 또 추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슈가 있다고 해요. 먼저 풍력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장중에 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끝날 때는 오히려 좀 매물이 출회되면서 상승폭 거의 반납하다시피를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태용도 그랬고 현진소재 대표적인 풍력 관련주들이 어제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고요. 특히 태웅 같은 경우에 어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매도를 했던 부분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태웅 같은 경우에는 지멘스, 물론 이제 지멘스가 다국적 기업입니다. 전 세계 한 190개 정도 나라에서 좀 영업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2012년 기준으로 했을 때 태웅은 지멘스 향 매출이 한 710억 정도 이렇게 좀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도 전반적으로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지멘스가 미국 주력이라 할 수 있는 풍력 회사와 좀 일정 부분 계약 체결권이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가 이런 주요 고객사로부터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은 역시 태웅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좀 주가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같은 경우에 지수가 61선의 위에 거치면서 좀 상승폭을 거의 반납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300원 플러스이긴 합니다만은 역시 좀 음선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어제 거래량이 워낙 많이 좀 터졌고요. 이 부분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주가는 좀 횡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이 어제 고점대를 돌파할 때 주식이 살아서 재차 반등, 상승, 우상향으로 움직일 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흐름을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현진 소재도 간단히 한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모양만 놓고 본다면 올해 현진 소재가 모양이 좀 더 좋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보시면은 개인은 매수, 외국인은 어제도 역시 많이 팔았습니다만은 오늘도 일정 부분 지금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태용도 어제 한 67,000주, 기관도 양쪽에서 매도를 했고
개인만 매수를 하면서 개인분들이 어제 고점대 상당히 좀 많이 물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어제 대비 많이 낮아 있는 상태라고 해서 물타기하는 전략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고요. 오히려 사셨던 그 가격대, 물론 지금보다 높겠지만은 그 이상 됐을 때 안정적으로 움직일 때 그때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을 일단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나온 얘기가 네페스입니다. 네페스 현재 가격대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 급락한 7,170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요즘 IT 부품 좋아하는데 이런 종목들이 많아지고 예, 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이 근래 12월 달에 더 이제 지속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은 물론 그 주력이라 할 수 있는 IT 부품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포진한 상태에서 대부분 실적 둔화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관에 의한 지속적인 매도, 특히 투신권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코스닥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고요. 반면에 투신들은 그 금액을 다시 코스피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패턴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매매 주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페스는 역시 4분기 실적 둔화에 대한 모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지금 급락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4분기 전체적으로 매출은 한 581억인데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한 11% 정도 감소한 부분이고요. 영업이익이 51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49% 정도 감소할 거로 이렇게 또 에너지 전망을 했습니다. 네. 연결 기준으로는 한 16억 정도 영업 손실도 좀 나오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주가는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면서 좀 세밀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네. 이때 그 지난 11월 초, 11월 7일경에도 급락하는 부분도 나왔었고요. 특히 이 패턴이 오늘 시작으로 해서 오늘 낙폭을 줄여주지 못한다면 제한될 가능성도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많이 빠졌다고 해서 새롭게 진입하시는 건 절대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네. 과연 이제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중이 많다든가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10%라도 손실폭이 크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줄여나가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수급적인 측면은 크게 좀 매수 주체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 지분은 한 4.6%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연간 누적으로 한 1조 7천억 가까이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팔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다만 최근에 이제 투신권이라든가 이런 기관 쪽에서 물량이 나오면서 지수가 계속 좀 흐트러지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 대비했을 때는 좀 약한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코스닥은 좀 더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추세적으로 상승을 이끌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린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종목은 이제 벽산 건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일부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네. 이런 급등락을 하는 종목은 좀 피하자. 그 당시에도 좀 상당히 매물이 출회가 됐었고 피인수가 확정이 됐었습니다만은 상당히 주가 흐름이 안 좋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일부 반등하는 거는 기술적인 반등일 수도 있고요. 오늘 나오는 얘기가 일단 그 일부 좀 회생에 대한 계획이 일단 인가됐다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급등락이 워낙 좀 심하게 이런 요동치는 종목은 일반 개인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선수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그런 종목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좀 제외를 하시고 오히려 우량한 종목들도 최근에 많이 빠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군으로 오히려 좀 눈높이를 눈을 돌리시는 그런 전략이 좀 불확실한 이런 시장에서는 좀 더 좀 유리한 투자 전략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징주 분석은 이 정도로 가름을 하고요. 이제 출구 전략이 슬슬 미국 쪽에서 시작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해서 뉴욕장에 급등하는 걸 보고 우리 장이 시작됐는데 2,000을 가나 싶더니 역시 이자를 안 보여주고서 약간 상승폭이 줄어 있습니다. 1,990선에 턱걸이해 있는 상황인데 일단 FOMC 회의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결과만 일단 전략은 따로 여쭤볼게요. 네, 예. 일단 FOMC 회의는 몇 번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솔직히 역시 놀라셨나요? 아니면 좀 예상? 저는 어느 정도 예상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놀랬던 부분은 규모가 이제 100억 정도, 100억 달러 정도라는 부분은 작아서. 예, 그렇습니다. 예. 원래 그 9월 달에 나왔을 때는 많게는 한 200억 달러에서 250억 불까지도 전문가들이 많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최근에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고용률이라든가 일부 경제 지표가 상당히 호전돼 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작용을 했고, 여기에 이제 여야가 그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합의했다는 부분도 이번에 전격적으로 실시하는 발표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차기 3월달에 이제 앨런 차기 의장이 연설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버냉킹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부분을 좀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해본다면 일단 이번에 그 850억 불을 내년 1월부터는 100억 달러 줄여서 750억 달러 물론 그 국채에 50억 달러 그다음에 모기지 쪽에서 50억 달러 각각 이렇게 해서 줄여서 이제 100억 달러인데요. 물론 이제 그 추이를 보면서 경기가 지속적으로 호전되는 그런 지표들이 나온다면 그 금액은 늘릴 수도 있다. 이런 좀 애매한 부연 이런 설명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상황을 놓고 본다면 저는 어차피 할 거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미국 경기에 대한 확신을 일단 밑바탕을 깔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또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OMC는 내년 1월, 2월 달, 특히 1월 27일에서 9일에 열리는 상황에서는 경제 전망이라든가 의장의 그 별도의 기자회견은 없습니다. 3월 달에 제닛 앨런 새로운 의장이 나오면 그때 일부 경제 지표 전망이라든가 기자회견도 가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우리 시장에서는 내년 3월에 차기 의장이 기자회견, 경제 지표 전망을 하기 전까지는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역시 이미 노출된 악재고 특히 미국의 경기 회복, 오늘 유로존 쪽에서도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독일이라든가 영국의 실업률도 7.4%까지 상당폭 좀 다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선진국들의 의한 경기 회복은 우리 그 국내 증시에는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어떤 패턴을 보일 것인가는 우리가 좀 면밀한 체크가 필요한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180억 정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더 우리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율이라든가 금리 이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미국에서 오늘 3년물 국채 수익률이 2.88%까지 올랐다는 부분, 30년물은 3.9%가 넘어가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외국인들이 신흥국가에서 자금을 지속적으로 인출을 해서 선진국 쪽으로 다시 투자를 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신흥국가 중에서는 우리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12월 달에 매도를 했고 반면에 인도라든가 태국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흥국과 선진국의 자금 플로우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국내 증시는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조언까지 한꺼번에 들어봤네요. 사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이제 차기 의장이 될 자넷 옐런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고 가려는 것 아닌가, 이제 조금 그런 분석도 있었었는데요. 우리 멀리 압구정에서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 우리 정승현 과장님의 조언도 FOMC 관련해서 한 말씀 들어보겠고요. 시장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략도 좀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2,000을 오늘 못 보여준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네. 일단 그 FOMC 결과 자체는 시장에서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 충분히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일단 50억에서 250억 달러 중에서 아마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한 100억 달러 정도 규모로 축소의 규모는 밝혀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저금리 기조는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이 예상치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를 했다라는 점과 그리고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미국 시장은 급등을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시장은 또 미국 시장과 또 다르게 이 디커플링 되는 장세가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측면 본다면 결국 미국 시장이 계속적으로 좋아진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연동해서 갈런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 미지수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시장도 상승폭을 조금씩 반납하는 모습이 좀 불안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상승 여부는 아마 외국인이 얼마나 또 강력하게 우리 시장을 매수를 해주느냐 여기에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외국인이 한 390억, 400억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지금까지 우리 시장에서 일정 부분 약 한 10거래일 이상 동안 한 2조 정도 가량의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소가 돼야지만 아마 우리 시장도
2000을 안착을 하고 좀 더 상승 여력, 탄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뭐 오늘 시장 갭상승 이후에 2000을 회복을 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심리적으로 2000포인트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2000을 회복할런지 여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10포인트 정도 더 상승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후장까지 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지 여부,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사실 폐장일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연내 이제 날짜도 얼마 안 남았고 모멘텀이 나올 만한 거리도 별로 없잖아요. 이제 그냥 박스권이다 생각하고 전략을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지요? 네, 일단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박스권 하단 1950에서 60 정도 포인트에서는 일단 매수에 가담을 하는 것이 일단 시장의 분위기, 수익률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1900 2000포인트가 넘어가면 사실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하기에는 또 시장이 아직까지는 모멘텀을 찾아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시장 환경이기 때문에, 일단 사실 전반적으로 또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또 소비주 위주, 그리고 의류라든지 이런 업종별 차별성이 확실히 부각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박스권 플레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일단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들, 홈쇼핑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적절한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하신 전략이 지금 시장에 좀 더 유효해 보이고, 아무래도 화학주라든지 조선주, 하락폭이 상당히 깊을 때는 일정 부분 매수에 가담하는 것도 좋으시겠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그 모멘텀을 찾아가고 있지 못한 환경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가장 시장에서 수급적인 면이나 그리고 실적 상향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홈쇼핑주, 그리고 의류, 소비 관련주들, 이런 쪽에 접근이 좀 더 유효한 시장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낙폭과대 산업재 이쪽에서 종목을 찾기보다는 신고가 내고 있는 소비주 가운데 조정이 조금 나온다 싶은 종목들 오히려 매수 들어가 보면 어떨까?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고광식 부장님, 정승호 과장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1990선도 살짝 내줬고요. 선물 시장 분위기는 어떨지 동향과 또 전략까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동영 멘토님, 투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갭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같이 음봉으로 진행되는 건 현물이나 선물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갭에서 조금만 더 크게 가지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외발 불확실성, 어제 야간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의 마지막 슈팅 나가는 모습을 보면 새벽 4시가 넘어서 진행이 좀 됐던 부분인데요. 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것은 이제 긍정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1차, 2차 그리고 최종 이번 기술적 반등의 윗줄이, 어제의 고점 부분은 시장에서 초등학교 3학년도 할 수 있는 고점, 그 고점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 고점에서는 다 때렸다, 매수분을. 그리고 포지션 없이 넘어온 상태였는데요. 결국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위쪽으로 화답이 되었지만 마지막 끝파동 쪽의 고점이 주쌤이 보고 있는 자리에 헤딩이 걸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먼저 좀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 부분 아직까지는 현 선물 모두 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긍정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나홀로 개인들만이 매도 출발이 됐습니다. 개인들이 매도 포지션들을 확대를 시키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들 매세, 그리고 기관계, 이러지도 저러지도 지금 포지션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갭이 상당히 크게 만들어 주었고, 여기서 잘못 포지션을 잡게 되면 위험성이 도래되기 때문에 마지막 연말까지 수익률 게임을 하기 위해서 금융투자와 투신 쪽이 공격적인 포지션을 잡는 게 아니라 일단 관망세로 들어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시장이 갭 부분에서 뜬 부분을 일부 메꾸기 작업이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옵션 시장 쪽으로 추이를 보면 콜옵션 쪽이 앞에서 초반부에 출발할 때보다는 한 15분 움직임보다는 콜옵션 쪽이 조금 집중이 됐고요. 풋옵션 쪽이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는 수급도 맞지만, 현물도 강하지만 일단은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눌리는 과정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공포
저점 매수를 잡아야 될 위치가 그 부분을 반드시 지금 체크해야 될 자리입니다. 아침 초반부터 추격 매수 무조건 자제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히려 매도포를 가동시키고 있는데요. 바로 그 이유가 기술적 반등을 넘어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시장에서 알고 있는 모든 반등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부분의 심리를 이용한 이런 부분의 이벤트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결과를. 하지만 기술적 자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맞고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은 파생시장이 제가 깨끗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중요한 포인트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체크해볼 포인트는 추가적인 반등을 가져올 것이냐 못 가져올 것이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매도포를 가동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매수 포지션을 잡을 위치를 저 역시도 오늘 기점에서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프로그램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보면 베이시스 자체가 호전적으로 들어오면서 깊은 백오어 이후에서 깊은 백오어가 진행되면 될수록 지난번에는 오히려 매수 포지션이 들어온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이번에 깊은 백오어 이후에 축소가 나오면서 시장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종목군들 쪽에서도 일부 살아날 징후들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전반적으로는 좀 좋지 않을까. 그렇다라면 공포 매수를 잡을 자리가 분명히 있었다. 그 부분을 잡고 나서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공포 매도 자리를 볼 것이 아니라 역시 눌린 매수 자리를 좀 보는 것이 가장 유리한 큰 추세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등치 저는 이번에 계속 미리미리 강조했던 한 일주 전이었나요? 그때부터 강조했던 반등치 전 다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대응 전략을요. 외국인들 매수 포지션 자체에 쏠림 현상을 보자라고 적어드립니다. 결국 지금 매수 포지션이 잡혀있기 때문에 매수 쪽으로 강화된다라면 반등치가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전반적으로는 박스권으로 그냥 끝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 황금 라인은요 262.35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미 여기서 파동상으로 지금 단기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파동에서 신호등 자체도 역으로 걸려들었고요. 이제 지지 여부를 지금 판단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황금 라인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도, 그리고 위에서는 매수포 시켰는거든요. 그러면 황금 라인 안쪽으로 안착됐을 때 시도했을 때만 매수포를 보시고 그 전에는 매도포로 일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눌림 매수 잡아보자 전략 주셨고요. 황금 라인으로 262.35대 잡아주셨습니다. 갭 상승이 좀 더 컸으면 하고 아쉬움도 남겨주셨어요. 지금까지 주쌤 쌤플러스 김도영 멘토님과 함께 봤습니다. 선물 시작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불확실성 해소됐지만 코스피는 2000을 보지 못한 채 상승폭이 점점 줄어서 1990선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닷새 만에 반등 확인하는데 역시 490선 터치만 하고 상승폭이 슬쩍 또 빠지고 있습니다. 오후장이 이렇게 되면 상당히 중요해 보이네요. 원달러 환율은 소폭 반등했습니다. 출발 지시 가이드 2부 마칩니다. 고맙습니다.